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오늘 먹은 토마토가 전부 헛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드시지만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걸 백날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색깔 예쁜 채소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샐러드에 토마토를 올리시죠. 그런데 대부분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영양의 90%를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생토마토를 그대로 먹을 때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고작 4%였습니다. 이건 마치 100개를 먹고도 96개는 그냥 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직접 공개할 단 한 가지 방법만 바꾸면 토마토의 흡수율이 무려 9배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몸속 염증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 영양의학과에서 항산화 식품을 연구해온 교수 김도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검증된 실천법이에요. 지금부터 토마토의 진짜 힘을 끌어올리는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 72세 이정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건강식으로 토마토를 챙겨 드셨는데 혈압은 그대로고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진다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꽤 높았어요. 몸에 좋다는 토마토를 매일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토마토를 날로 먹지 말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드시라는 거였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재검을 했을 때 염증 지표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릎 부기도 빠지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토마토를 그냥 먹느냐, 제대로 먹느냐의 차이가 몸속 염증 수치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토마토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토마토의 흡수율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생으로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생토마토는 세포벽이 아주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그 안에 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마치 문을 잠가놓은 창고의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가 만난 72세 이정수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썰어 드시던 습관을 바꿔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만성적으로 느끼시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익혀야 할까요? 토마토를 90도 이하의 온도에서 15분 정도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시스형이라는 구조로 바뀌면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짧게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댁 냉장고에도 생토마토가 있으시죠?
오늘부터라도 살짝 익혀서 드셔보세요. 몸이 느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뿌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토마토가 시다고 느끼셔서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설탕이 문제입니다. 설탕은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을 파괴해서 항산화 작용을 떨어뜨려요. 국내 식품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마토에 설탕을 가했을 때 비타민 B1 함량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건강을 위해 먹는 토마토인데 설탕 한 스푼 때문에 영양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68세 김수자 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습관을 바꾸셨어요. 설탕 대신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려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만성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올리브 오일은 토마토의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면 이 단맛 식습관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토마토 자체가 충분히 단맛이 있으니 그냥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보세요. 세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토마토를 사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죠. 시원하게 보관하는 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영양소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토마토는 12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향과 영양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 농업부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냉장 보관했을 때 라이코펜 함량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손실되는 거죠. 70세 최영길 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토마토를 상온에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맛과 향이 훨씬 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토마토 특유의 달콤한 향이 살아나면서 먹는 즐거움도 커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실내 선반이나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2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부패 위험이 있으니 여름철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더운 날씨라면 서늘한 곳을 찾아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건강식을 챙기시는 분들이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둘 다 몸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토마토와 시금치 모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시금치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조합이 오히려 영양을 떨어뜨리는 셈이죠. 75세 김명자 님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와 시금치 샐러드를 드셨는데 속쓰림이 계속되고 소화가 잘 안 되셨대요. 제가 토마토는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나 양파와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속도 편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덜 익은 초록 토마토를 먹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익지 않은 단단한 토마토가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초록색이 건강에 더 좋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초록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이 토마틴은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소화기관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66세 이선호 님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덜 익은 토마토로 건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는데 그날 저녁 심한 위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반드시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껍질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토마토 특유의 진한 향이 나는 완숙 토마토만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 초록빛이 남아있는 토마토가 있다면 하루 정도 실온에 두어서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 드세요. 이제까지 토마토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으로만 먹거나 설탕을 뿌리거나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시금치와 함께 먹거나 덜 익은 걸 먹는 습관 모두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이렇게 문제 습관들을 바로 잡았다면 다음으로는 토마토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황금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쳤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합이 바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토마토를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라이코펜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꼭 필요한 거죠. 들기름도 좋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들기름보다는 올리브 오일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들기름은 고온에서 쉽게 산패되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과산화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반면 올리브 오일은 열에 강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토마토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토마토를 살짝 볶을 때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토마토를 5분 정도만 볶아보세요. 그러면 토마토에서 진한 향이 올라오면서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토마토 볶음 한 접시가 생토마토 서너 개를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조합은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0세 김재수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토마토를 양파, 마늘과 함께 볶아서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확 줄었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양파와 마늘의 유효 성분이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중요해요. 마늘은 먼저 올리브 오일에 약 2분 정도 볶다가 양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지면 토마토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토마토, 양파, 마늘 볶음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나 파스타 소스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염증 억제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항산화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74세 박순자님은 만성 염증으로 늘 피곤함을 느끼셨는데 토마토와 가지를 함께 볶아서 매일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지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가지를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한 입 크기로 토막 내서 토마토와 함께 볶아보세요. 올리브 오일 2스푼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볶으면 딱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이 단백질이 라이코펜의 체내 활용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토마토와 달걀 조합이 정말 이상적이에요. 69세 정미숙님은 근육량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으셨는데 아침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어서 스크램블처럼 만드셨대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근육량도 조금 늘고 기력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짜게 간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해보세요. 바질이나 오레가노를 조금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설포라판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세포 보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78세 한영수님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자주 앓으셨는데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셨대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데친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함께 넣어 드셨어요.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 1분 이내로 살짝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설포라판이 손실되거든요. 끓는 물에 4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시고 그걸 토마토 소스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조합 중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실천하면 토마토의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는 그냥 먹으면 건강식이 아니라 효과 없는 착각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순간 항산화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잘못 먹으면 흡수율 4%, 제대로 먹으면 900%까지 높아진다는 차이,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혈압, 면역력의 변화를 뜻합니다. 생으로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고작 4%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드시면 그 효과가 9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아침에 익힌 토마토 한 접시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입니다.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 톤이 밝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토마토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셨대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마토보다 5배 강력한 항산화 식품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알려주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